네, 사실은 이렇게 그 무대에 생각해 보면 유키라는 이제 피그마 CPO님 또는 딜런 피그마 CEO님만 이렇게 무대에 모시고 Q&A를 같이 해봤지 이렇게 한국에 같은 이제 피그마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을 무대로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올리브님이 첫 번째 이제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더분들 모시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십니다. 쿠팡의 전상훈님, 그리고 LG전자의 저스틴님,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글렌님을 모셨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쿠팡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되게 많으시네요. 네, 5분 보이네요. 생각보다 디자인 시스템 또 피그마에 대한 관심이 쿠팡에서도 높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쿠팡 프로덕트 UX 조직에서 디자인 시스템 팀을 리드하고 있는 전상호라고 합니다. 박수. 네, 저는 이 팀에 조인한 지는 한 1년 정도 지났고요. 네, 현재 프로덕트 UX 팀을 지원하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오라클 그리고 서비스나우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신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그 급조로 펀팩트를 하나 찾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이 이벤트에 관련된 홍보 페이지 있잖아요. 제 프로필 사진에만 레이디우스가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오 마이 갓. 심지어 폰트도 깨져 나오고, 네. 너무 서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참조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도 펀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저는 그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고 한 8년을 살았고요. 살람 알리쿰. 네. 네, 근데 한국인 맞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면은 이제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 중3까지 이제 열심히 그때 패싸움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락실도 많이 다니고 입시 공부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중3 때 좀 익숙해질만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시애틀이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살게 되었고, 이 삶의 여정과 커리어 여정을 봤을 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계속 움직이면서 다녔고, 이제 커리어도 봤을 때 이제 기술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고 아이폰이 들어오고 또 요즘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줏대 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고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삶과 여정이 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배운 거를 공유를 드리자면, 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돈을 받고 일하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문제 해결하는 거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니까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지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 보면서 저희 고객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글렌님.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글렌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차승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늦은 밤에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피그마랑 당구소프트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기왕 오셨으니까 원하는 거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펌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나오기 위해서 주말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머리를 잘랐는데 예약을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했는데 저 잘라주시는 분 실장님이 감기가 걸려서 다른 분이 처음 자르시는 분이 제 머리를 잘라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얼마나 머리를 기르는지 자르는지 이걸 모르시니까 저희 결제 내역을 쭉 보면서 4주 됐군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안경 쓰니까 안경 벗으면은 사실 얼굴도 못생겨 보여가지고 눈을 감고 있거든요. 머리 자를 때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머리 짧은 사람들이 그런 머리 짧은 사람만이 아는 그 디테일한 그 길이가 있거든요. 근데 좀 짧아져가지고 되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헐벗은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4주라는 그냥 숫자만 보고 저를 머리를 자르니까 이런 경험이 생기는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또 교훈을 한번 얻었어요. 뭐냐 하면은 뭔가 하기 전에 사용자 조사, 사용자한테 물어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MVP로 조금만 잘라보고 더 물어보고 자르든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교훈을 얻었던 주말이 되었습니다. 네. 네, 거의 제 얘기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글렌님에게 네.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한국의 그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CDO라는 디자인 총괄 직책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반 디자인 팀장과 디자인 CDO, Chief Design Officer라는 그런 직책이 좀 어떤 면이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역할로 보면은 제가 카카오페이에 있는 그 사용자 접점에 있는 사용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좀 사용 경험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UX 디자인, 뭐 플랫폼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뭐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뭐 거기에 사내 사회 행사들, 캠페인, 거기다가 저희는 그 인테리어도 저희가 하거든요.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사옥을 3번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들,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저희가 기능 조직하고 목적 조직하고 좀 나눠져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역할은 그 목적 조직에서 서비스 만들 때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금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페이 디자이너들은 시각적인 디자인에 매몰되지 말고 사용자를 봐라, 데이터를 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매출과 트래픽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 사용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디자인 사용성의 균형을 잡자, 이런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 참여형 디자이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일하고 계신 회사에 국한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의 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요새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디자인 시스템의 중요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자인 시스템의 중요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 좀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도라는 것은 결국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임팩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 자산에 대한 어떤 빠른 생성과 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보다 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의 어떤 베네핏이자 어떤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항상 플랫폼이라든지 프로덕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크기에 관계없이 컨시스턴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통합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디자인 시스템의 임팩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를 역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에 반영을 해보면 사실 프로덕이나 서비스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어떤 비즈니스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어떤 디자인 시스템의 임팩트,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나 디자인 시스템이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그런 베네핏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중요도라든지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저는 사실 피그마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피그마라는 툴이 디자인을 하는 툴에 그치지 않고 사실 협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앞서 얘기한 이러한 베네핏, 그 다음에 임팩트, 기대치,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려면은 사실은 전반적인 환경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그마가 툴이 아닌 플랫폼 수준에서 이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직, 이런 제품들,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피그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속도,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좀 더 이제 아이디어에 집중하자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피그마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잘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님. 네, 디자인 중요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아까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무슨 네, 얘기만 하다가 생각나신 이상한 것 얘기만 하다가 그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현재 LG전자에서 전사 디자인 시스템을 시작하고 구축하고 있고, 그 전에는 시애틀에 한 30년 살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 오래 일하다 이제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LG전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중요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저분이 여기서 왜 계시나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선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중요도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5년, 10년, 15년 전 저희 그 커리어를 봤을 때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란 단어가 그렇게 막 활성화 그런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까지 디자이너로서 계속 디자인을 했었을 때 이제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어떤 툴을 쓸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 니즈가 계속 변하면서 그러면 그 기획은 어떻게 하고 프로덕트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하는 게임의 UX에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본질은 빨리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나 피그마에게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출연료 같은 거 돈 받는 거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협업을 어나더 레벨로 끌어들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그런 면들이 저는 감사드리고, 그 중요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재 와서 더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너무 피그마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좀 요약하자면 이제 빠르게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뭐 제품을 개발까지 꼭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협업이 중요하고 디자인 시스템 중요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피그마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렌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이쯤에서 제가 카카오페이 와서 제일 잘한 점이 피그마를 도입한 것 같아요. 이제 균형이 좀 맞았나요? 실제로 그 전에는 제가 조인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그 1년 정도를 2000년도 후반부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피그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스케치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스케치, 앱스트랙, 제플린 이 그 악마의 조합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피그마로 바꾸긴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저도 이제 피그마 칭찬했으니까. 네. 저희 그 페이의 시스템, UX 시스템, 그러니까 전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UX 시스템이라고 하고, 네, UX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페이 UX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을 엄청나게 했었고 개발자분들 찾아가고 또 캔미팅에서 발표하고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일단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툴이 됐어요. 페이에서 이게 없으면은 UX 디자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툴이 됐고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 계속 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UX 시드 컴포넌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모듈 템플릿까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픽 라이브러리까지 저희가 한 그래픽 리소스가 한 4,0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 것들 다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 조직에 있는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후에는 접근성 관련해서도 시스템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텍스트나 다이나믹 폰트 같은 경우도 시각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페이를 모두가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사내에서도 그만큼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접근성까지 생각해서 다양하게 디자인 시스템을 많은 영역에서 확장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좀 드릴 텐데요. 디자인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 과정을 좀 단계별, 크게는 이제 큰 페이즈별로 좀 나눈다면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바로 답변을 주셨지만 다시 역으로 가는 순서로 글렌님이 한번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엄청난 챌린지가 있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해야 됐고 이제 베타가 나오고 조금씩 써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특히 개발자분들이 되게 막 이렇게 필요한 거 맞아? 리소스가 이만큼 드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설득을 시켰고 지금은 많이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도입 전과 후가 지금 되게 많이 달라요. 그전에는 사일로가 되게 심해가지고 파편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당연하게 시스템 도입하면서 되게 완성도 있고 일관성 있는 UX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한 2년, 3년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는 가능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일관성을 되게 필요했고 그렇게 되게 강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맞춰야 돼. 너무 왜냐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하여튼 네, 흥분해서 더 얘기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필요했다. 되게 견고하게 스태틱하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지켜야 되고 커스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는 약간 스테이지가 바뀐 것 같아요. 페이지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 있는 구조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 같다.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A/B 테스트하고 실험할 수 있는 모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스템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같이 발전해야지 어느 한쪽이 먼저 발전을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다음 버전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 방향, 고도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초반에 개발자분들 설득을 초반에 이제 했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개발자분들, 뭐 iOS, 안드로이드, FE 분들이 각각 우리는 그냥 각각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커스텀으로 OS가 아닌 커스텀으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라는 챌린지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도 우리는 페이의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님은 좀 어떻게 단계를 좀 나눠서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이 챌린지가 저도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이 현재의 그 스케일과 복잡도와 그 고객과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그런 다양성과 사이즈가 있는 곳에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되게 처음에는 챌린지가 엄청났고요. 그래서 간단한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전투를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가 나오면 되게 재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전투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전투를 선택하느냐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히 리더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근데 리더분들 설득시킬 때 일관성입니다, 효율성입니다 전혀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그 폐해를 직접 그 에비던스를 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일로가 되고 워터폴로 인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재활용을 하지 못, 코드나 컴포넌트를 재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레가시가 쌓여감으로 인해서 그 레가시의 그 망망대해를 보여주던지,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지만 약간 네게티브한 전략으로 가면서 그거를 이제 설득시키게 됐었던 것 같고, 설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이게 그래도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프로덕트 같이 MVP를 만들어서 이 하나의 풀 사이클을 작은 성공을 거둬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의 내부 고객인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그거를 쓰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까 그 글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어디까지 약속을 하고 이거는 꼭 하자, 톱다운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터치를 하는 순간 이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유연함과 그 다음에 약속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그 소프트 랜딩을 예민하게 그 배려해주면서 가면서 약속할 거는 약속해서 가는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저의 상황,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상호님도 혹시 디자인 시스템의 고도화를 한번 단계별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디자인 언어에 대한 확보와 또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어떤 개선이 일단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루기는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조직의 사이즈 또는 제품의 어떤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들이 생성되고 있고, 그것들을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다 좀 심도 깊게 그런 기본이 되는 것부터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수직 또는 수평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바라보고, 또 디자인 시스템이
디자인 언어 또는 디자인 요소와 또 제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고도화에 대한 흐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성되는 어떤 디자인 시스템 또는 구축되는 디자인 시스템이 단순히 어떤 로드맵의 완성 또는 고도화의 완성이라는 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되게 고객들이 많지 않아요. 네.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디자인 시스템으로서 지원해야 되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객들로부터 역으로 다시 유입되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비즈니스 매출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매출익들을 실제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뭐 파운데이션, 컴포넌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화라는 것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시스템은 사실은 끝이 나지 않는 시스템이고 리빙 시스템이고 언제든 개선될 수 있고 언제든 환경과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국엔 이제 어둠션 매트릭스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고도화의 마지막 좀 최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팀장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것도 챌린지 관련한 질문이죠. 네, 리더 여기 아. 계신 분들. 네. 좀 질문을 네. 놓쳐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미 디자인 업계 리더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리더가 되실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디자인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서 이분들에게 좀 해주실 만한 어떤 덕담이나 말씀이 있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덕담이요? 마무리 멘트인가요? 네. 마무리.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뭐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저희가 다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도 디자이너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10년, 20년 너무한가요? 네, 저보다는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항상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결정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위치가 올바른 결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뭐 제가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마인드셋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또는 내가 결정한 것이 배움이 있다라면 저는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갔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었고, 결국 제가 그 순간에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당장은 표시가 나진 않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 많이 오신 걸로 믿고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오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 마인드셋도 공유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마지막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희 회사 본부 저희 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디자이너 분들 모시고 있어요. 네. 영문으로 링크드인으로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게 쉽게 찾아져요. 네. 뭐 편하게 일촌 신청해 주시고요. 네.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스님.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제가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아이들도 거의 다 크고 또 이제 또 회사라는 곳에서 이제 리더를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제가 정말 참고로 저 피그마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요. 제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번에 피그마 가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컴피그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과 리더들과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네트워킹을 넘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그거를 저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같이 좀 이렇게 뭐 배울 건 없어도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로는 나이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8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나이브 순진하고 그냥 좀 믿어주고 그러니까 쪼지 말고 잘하고 있겠지. 나이브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나이브함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스몰 토크를 잘 하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경직된 것보다는 스몰 토크를 할 때 정말 진정한 교류와 유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 같은 게 사실은 학연과 지연이 있으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너 이 학교 나왔어. 근데 조금 나와 멀어진 곳에 있는 곳에다 하면 좀 가기 힘든데 학연과 지연이 없다면 뭐 흡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지면서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스몰 토크와 나이브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렌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글쎄요 지금 여기 다 디자이너분들 많이 오셨는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위치나 포지션도 바뀔 거고 하는 일도 달라질 건데 그럴 때마다 디자이너들은 이게 너무 시야가 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도 넓고 역량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도 봐야 되고 시각적인 디자인 밸런스도 봐야 되고 뭐 인문학도 봐야 되고 심리학도 봐야 되고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면은 이게 뭐 한 단계씩 뭐 리더가 되고 뭐 뭐 차상위 리더가 되고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디자인을만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먼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역량들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지 내가 데이터 관심 있게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깊으면 좋겠지만 깊지 않더라도 얕게라도 많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사용자 얘기 듣고 같이 협업하는 개발자, 기획자, PM, PO들 다 얘기 듣고 그래서 내가 좋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귀를 열어라 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쯤에서 저도 홍보 하나 기억 나왔으니까 해야죠. 저도 그렇죠. 저희 카카오페이에 두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톡에 보시면은 톡페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탠드얼론으로 페이 앱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모르시면 지금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오프라인 결제를 하면은 페이 앱에서 3%씩 최대 3% 적립이 됩니다. 빨리 다운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거이고요. 카카오페이 디자인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디자인 뭘 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3시에 인스타그램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웃지 마시고 지금 인스타그램 열어서 팔로우를 신청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했던 디자인 아카이빙이 쭉 나오고요. 저희가 어워드에서 상 받았던 거 지금 진행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올릴 거예요. 예, 보시면은 카카오페이가 이런 디자인을 하는구나,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는구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열어서 팔로잉 숫자가 느는지 안 느는지 볼까요? 빨리 열어서 팔로우 신청해 주시고 네. 지금 메시지가 2개가 왔는데요. 네. 왜 저만 홍보 안 하냐고. 아. 네, 홍보할 게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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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 팔로우했습니다. 저는 홍보 끝났습니다. 예. 네. 제가 CDO님의 롤을 아까 물어봤었는데 비즈니스 참여형 리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패널 토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